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감찰 무마 혐의로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감찰 중단이 범죄인지 정당한 결정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성탄절까지 사흘째 이어진 여야 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어제 자정 끝났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 붙여지는데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에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데 대해 검찰은 권력층 부패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이라며 도발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서 아직 성탄절인 미국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노선을 밝힌 뒤에 행동하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충청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중국발 스모그가 점차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년 술자리가 줄어드는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꼴로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술자리 참석과 음주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후 법원에 출석합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 김대겸 기자가 내용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심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시간에 맞춰서 이곳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을 설명할 때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예, 포토라인인데요. 왜 포토라인을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았을까?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포토라인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모습을 드러내고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뒤쪽으로 취재진이 다수 대기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조 전 장관의 출석에 대비해 법원 측이 질서유지선을 마련해 준 겁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이 출석할 경우 저 질서유지선을 따라서 법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상 질서유지선이 포토라인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대근 기자가 전해주셨죠. 조 전 장관의 경우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비리 수사를 받을 때와는 달리 이번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을 때는 첫 조사 이후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이 있다는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가족들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최근에는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만큼 오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뽑은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 원 정도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런 비위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국장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2017년 8월부터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사직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죠. 감찰 과정에서 비위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 않았다. 그리고 감찰을 무마한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지시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원에서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민정수석의 재량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검찰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의 재량이라는 거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이걸 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했거나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 비위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해서 징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거는 방해한 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검찰 측에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검찰 측 입장을 좀 정리해봐야 되는데요. 앞서 김대근 기자가 전해주셨듯이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수사 의뢰하지 네. 않거나 또는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었고 그리고 유 전 부시장도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위 혐의에 대해서 좀 경미한 걸로 파악을 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만 질 뿐이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었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다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파장도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여권의 인사들 그리고 친문 인사들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발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결과에 대해서 주목되는 상황이고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이곳에서 계속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탄절인 어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 종료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 휴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의 불은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반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선거법이 공수처법의 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과제는 박근혜 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종료일인 성탄절 자정에 마무리됐지만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 붙여지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일 로텐도르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2, 3, 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법적 절차대로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의 극에 달한 반발과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사흘째 자리를 지킨 국회의장단의 누적된 피로 등을 고려해 결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점을 내일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선거법 개정안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여야 갈등에 검찰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부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 검찰은 권력층 부패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사실상 국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들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포착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건지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취합해 누가 수사할지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 기구일 뿐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에 관여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검경 수사 내용을 검열하게 되고 청와대 여당 등의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은 과잉 수사하고 검경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사건은 부실 수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권력층 수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로 도발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미국은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 전날에는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일상적인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앞두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군.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미군은 성탄을 앞두고 통신 감청을 하는 리벳 조인트와 지상 병력을 추적하는 조인트 스타즈 등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첨단 정찰기 4개가 한꺼번에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성탄절에도 우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넘는 침묵 끝에 성탄 전날 입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꽃병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내보냈을 뿐 북한에 대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say a special prayer for those military service members stationed far from home, and we renew our hope for peace among nations and joy to the world.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성탄절과 연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노선을 밝힌 뒤 행동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2가지 이벤트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새로운 길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고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시기는 내년 3월에서 4월쯤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순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2014년 7월 이후 거의 6년 만의 방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리커창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10mm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 지역에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충청 지역에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5도, 광주 6.9도, 부산은 9.4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대구 5도, 부산은 1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9도나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목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각 신문 1면부터 보시죠.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알 수 없는 이 남자 마음, 이 남자는 누굴까요? 뚜렷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이 높은 데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선 이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경 수사 가로채 문개기 우려. 조선일보는 대검찰청이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발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수사 검열이자 독소 조항.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홍남기 탄핵 막으려 본회의 하루 연기. 민주당이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폐기하기 위해 선거법 처리를 늦춰가면서 해당 의사 일정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는 기사도 일면에 배치됐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본회의에 보고된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7시 57분 자동 폐기됩니다. 이처럼 시끄러운 이슈가 많지만
성탄 전야의 아기 예수 조각상에 입을 맞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삼성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불온 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의 이들 단체 후원 내용을 파악해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쯤 미래전략실이 주도했고 이 내용은 노조와의 재판 때 검찰이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노부모에 얹혀 사는 40대 니트족 20만 명. 일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40대는 2000년 이후 폭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찰기 4대 동시 출격. 북한의 성탄절 선물 도발에 대비한 어제 상황인데요. 북한이 내년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조평통의 삶은 소대가리, 유시민의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 보전, 송가인의 전라도탑 찍어불고, 올 한해 화제나 논란이 됐던 말을 정리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95년 출범 뒤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추월하면서 제1노총으로 등극했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피곤한 필리버스터 성탄절, 눈을 비비고 고개를 떨구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 일본 대신 한국으로 전지훈련 행렬.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일본의 방사능 우려로 안전한 한국을 주목하는 참가국들이 늘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다만 외교 문제를 이유로 방사능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자년 밝힐 해돋이 어벤져스, 해돋이 명소를 소개했는데요. 당진 외목마을의 해맞이 풍경은 중국 공영방송 CCTV를 통해 생중계될 정도로 절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성탄절이었던 어제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올해 마지막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거리 미사도 진행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2019년 마지막으로 열린 1419번째 수요 집회. 김복동, 곽예남 할머니 등 올해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명을 추모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가운데 이제 남은 분은 20명. 참가자들은 먼저 떠난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돌아가신 피해자들 보내야 할 마음이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주최 측은 반드시 위헌이 나와 새해에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이제라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들도 많이 고인이 되셨고 그렇게 늦게 나온 그런 판결이지만 결정이지만 피해자들의 원의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강남역 사거리 25m 철탑에서 성탄절을 맞은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지난 1991년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다 해고됐습니다. 노조 와해 유죄로 삼성이 사과문도 냈지만 200일째 고공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200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좀 폐기하고 시대에 맞는 노사 문화를 새롭게 좀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 씨 분향소 앞에선 거리 미사가 열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고여있지 말고 나누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치지 않고 이 투쟁 계속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 좋은 직장, 비정규직 없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낮은 곳에 사랑을 베풀었던 예술을 기억하며 소외된 노동자들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3천여 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1988년부터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3,147명이 지난 1월부터 11월 사이에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이상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3만 3,365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40%인 5만 2,997명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 인천에서 출발해 보라카이로 가는 관문인 깔리보 공항으로 향하던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회항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각 오후 1시 반쯤 북부 클락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측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가 한국인 관광객인 승객 180명이 7시간이나 비좁은 여객기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기내 음식과 물이 동나고 화장실 물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승객들은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하는 여객기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이 승객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 반쯤에야 여객기에서 내려서 항공사가 준비한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3만 원어치가 배달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분당의 한 닭강정 업체 사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영수증 사진입니다.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주문했고요. 화면 가운데 보시면 요청사항에는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주문자의 어머니 처음에는 배달시킨 적 없다고만 했다가 영수증을 보여드리니 속사정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건데요. 업체 대표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는 했다면서 나중에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 많으시죠? 회사에서 술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곤 하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차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1차에서 술 강요 이런 거 없고요. 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여서 저만 안 가면은 좀 흥을 깰까 봐 간 적이 몇 번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면 좀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미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 참석, 음주 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 저녁 술자리를 가지 않았더니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그 자체도 문제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폭언, 폭행 행위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이나 폴리어마 비닐 포장재의 환경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사이다와 소주 페트병 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업계는 2달 전부터 차례로 초록색이던 페트병 색깔을 투명으로 바꿨고 롯데 칠성음료와 코카콜라도 사이다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서 생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갈색 맥주 페트병은 내용물 변질로 색깔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고 대체 용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튀길 수 있다 보니 조금 덜 해롭지 않을까 싶어서 에어프라이어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감자 같은 고탄수화물 재료를 조리할 때 재료를 적게 넣고 오래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냉동 감자를 넣고 200도씨로 가열합니다. 10분이 지나자 노르스름한 감자 튀김이 되고 다시 10여 분을 추가로 돌리니 점점 색이 진해집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건강에는 나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프라이어 10개 제품을 실험한 결과 각각 사용 설명서에 나온 최대 조리 시간과 최소 재료 양으로 냉동 감자를 200도씨 이상 가열하자 독성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1kg에 최대 1720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유럽연합 기준으로 하면 3.4배가 넘고 국내 기준으로도 1.7배 넘습니다. 재료 양을 늘리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는 게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감자튀김은 이렇게 황금빛 노란색이 될 때까지 익히는 게 좋습니다. 더 익어서 갈색이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변한 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추정되는 물질로 생각되고 있고 신경 독소로 신경이 작용해가지고 감각 이상이라든지 저림, 앞 통증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업체들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사용 설명서대로 조리했을 때 1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준을 어긴 건 아니어도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리 조건과 주의 문구 표시를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 이번 조사 대상이 된 10개 업체는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추가로 연구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서 등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맞춰서 대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치러집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맞춰 대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아이 돌보미에 대한 기본 정보도 강화돼 제공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이 돌봄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3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과학계를 놀라게 했던 최고의 연구 성과 10건이 선정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성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묘사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그려낸 블랙홀이 영화에서 구현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여 명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 6개 대륙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조합한 거대 망원경으로 촬영한 블랙홀은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5만 년 전 멸종한 현생 인류의 사촌 데니소바인 13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화석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피부와 머리색 등을 복원해낸 겁니다. All remains from Denisovans that we have comprise of a pinky bone, a few teeth, and the lower jaw. Now it is the first time that we provide a detailed anatomical reconstruction showing us how these humans look like. 6,600만 년 전 지구 생물종의 76%를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도 올해의 연구 성과 2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4위는 생존율 90%를 달성한 에볼라 치료 신약 개발이, 5위는 기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구글의 첫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 탄생이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진핵 생물의 진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아스가드 고생균 배양 성공이 6위, 나사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 최외곽에서 촬영한 눈사람 모양의 소행성이 7위에 올랐습니다.
또 난치성 유전 질환인 낭포성 섬유종 치료제 개발과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다인형 포커게임에서 인간을 꺾은 인공지능의 개발도 올해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성과에 꼽혔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 방송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은 허술해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른바 B급 방송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철역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시의 유튜브 방송팀이 생방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치밀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활동상을 설명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한 15분, 6분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하나도 안 추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추워 죽겠어요. 아이디어와 재미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어서 방송 사고는 사고가 아니며 자막도 수동으로 표출됩니다. 조업 시간도 확장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생방송에 닥터카를 설명해줄 권역 외상센터장의 섭외가 어려우면 전화 연결을 하되 마치 옆에 출연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또 외상 환자의 경우 이제 드물지만 현장에서 이제 그 의사의 직접적인 처치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구청의 마을 방송팀에서 리포터로 뽑힌 주민은 직접 동네 이모저모를 취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유채 꽃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나름대로의 편집 기술을 선보입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감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와 인터넷 TV를 통한 주민 참여형 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작비, 하지만 아이디어를 주무기로 한 이른바 B급 방송을 통해 소통하는 이런 시도는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영화 백두산이 개봉 7일째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백두산이 25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4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개봉한 이 영화는 백두산의 마지막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과 북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병헌, 하정우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인 웬디가 어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리허설 도중 무대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밀 검사 결과 얼굴 부위를 다치고 오른쪽 골반과 손목이 골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SBS는 레드벨벳 웬디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출연진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중국, 러시아가 모레부터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들 3개국의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모레부터 나흘간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란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중국 두 나라가 지난 2017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가 포함된 3개국이 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인 아볼 파젤 쉐카르치 장군은 이번 3개국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은 지역 안보를 정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3개국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이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공격당한 후 미국이 동맹인 사우디의 미군을 파병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주체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 공격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에 직면한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 해군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한 2020년 최대 외교 위기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더힐은 현지 시각 25일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최대 외교 위기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5가지 사안을 제시하며 그 가운데 첫머리에 북한을 올렸습니다. 더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지켜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신호로 홍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각국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산불과 물난리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으면서 침울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칠레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강풍을 타고 금방이라도 인접한 산자락 주택가까지 뻗칠 기세입니다. 거센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 하나둘 대피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삼킬 듯 달려드는 불길을 잡으려 나서보지만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일어난 이 불로 지역 주택이 80채나 타버린 탓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부근에선 불볕더위가 최악의 산불 재난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성탄절임에도 귀가도 못한 채 벌써 수주째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 성탄 인사가 오고 갑니다. Merry Christmas. How are you? Merry Christmas. G'day. How are you? Merry Christmas. The fire doesn't stop just because it's Christmas, so some of the crews have to keep working and monitor the fire. 시드니 지역의 거대한 2개의 산불이 이번 주 안에 합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방관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와는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성탄절을 맞아 때 아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의 한 주택에서 성탄절 전야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의 한 리조트에 머물던 50대 영국인 남성과 16살 아들, 9살 딸이 성탄절 전날 수영장에서 익사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목격자는 수영장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오빠가 뛰어들었지만 모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최소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명세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지원도 있다면서 이런 지원은 화웨이와 중국 당국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즉 불통이여 불통즉 통이라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3, 2, 1.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네, 오늘은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차츰 짙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충청지방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 지역도 나쁨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에는 전국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 일부와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의 비는 오전까지 약하게 내린 뒤 금세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방은 저녁 무렵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최고 20mm, 전남의 최고 10mm, 그 밖에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밀려오겠습니다. 아침은 서울 아침 기온이 2.9도로 크게 춥지 않았지만 내일 아침은 영하 6도로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4도, 대구와 전주 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연말 연시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